당신이 던진 이혼 도장,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정희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성태는 법원 앞에 혼자 서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기만을 완벽하게 복수한 50대 아줌마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반. 정희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깨어나는 건 40년 넘게 반복된 습관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용합니다. 성태가 깨면 또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밥 짓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나이 먹으면서 점점 둔해 빠져가지고는 어제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쌀을 씻으며 한숨을 삼킵니다. 40년 전 27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눈치를, 그 다음엔 남편 눈치를, 이제는 습관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쌀뜨물을 따라내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하늘에 별 몇 개가 깜빡입니다. 저 별들도 매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빛나다 사라지는 걸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쌀을 씻습니다. 별 같은 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 성태가 일어날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6시 정각에 성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물 한 잔만 떠다 줘.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정희는 얼른 물을 따라 안방으로 갑니다. 성태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골프 동호회 단체방에서 온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골프 있죠? 점심은 밖에서 먹을 테니까 너무 많이 차리지 마. 성태는 물잔을 받아들며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고마움이나 미안함 같은 건 벌써 오래전에 사라진 감정입니다. 정희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낼 뿐입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정희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냅니다. 어제 담근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매일 똑같은 반찬들이 식탁을 채웁니다. 가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지만 성태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맨날 하던 거나 해. 그런 말을 몇 번 들으니 정희도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익숙한 안전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7시가 되자 성태가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정희는 김치찌개를 끓여 상에 올리고 밥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 놓습니다. 성태는 첫 숟가락을 떠넣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국이 이게 뭐야? 간도 안 봤냐? 정희의 손이 살짝 멈춥니다. 어제 김치찌개 간을 맞출 때 분명히 여러 번 맛을 봤는데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뭔가 달라진 걸까요? 미안해요. 다시 끓일게요. 하던 거도 이제 늙어서 제대로 하질 못하네. 손맛도 없어졌네 없어졌어. 성태의 말은 차갑습니다. 40년 넘게 이 사람의 입맛을 맞추려고 애써왔는데 손맛이 없어졌다니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갑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다시 켜고 국물을 한 번 더 끓입니다. 설탕을 조금 넣을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성태는 단맛도 싫어하거든요.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봅니다. 맛을 보니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성태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김치찌개를 내놓습니다. 성태는 한 숟가락 더 떠먹어 보더니 그냥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불만은 있지만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저녁엔 또 모임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 알겠어요. 정희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요즘 성태는 거의 매일 모임이 있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동네 어르신 모임.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바쁘다기보다는 집에 있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성태가 아침을 다 먹고 양치질을 하러 갑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어 봅니다. 그렇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데요. 그냥 평범한 김치찌개 맛입니다. 40년 넘게 끓여온 그 맛 그대로요. 아마 성태가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까요? 정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성태의 심기를 더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워왔거든요. 성태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현관으로 향합니다. 정희는 얼른 따라가서 구두를 꺼내줍니다. 골프 잘하고 오세요. 성태는 대답도 없이 문을 나섭니다. 쾅 하는 현관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정희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외롭습니다. 집 안은 다시 정희 혼자만의 공간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합니다. 늘 하던 일들을 늘 하던 순서대로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뜨개질을 합니다. 딸 미영이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1년에 몇 번 안 옵니다. 와도 며느리 눈치만 보느라 정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이 넓은 집에서 정희는 점점 투명해져 갑니다. 늦은 오후 성태가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현관에서부터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저녁 드실래요? 아니, 밖에서 먹었어. 성태는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정희는 꿀물을 타서 갖다 줍니다. 물 좀 많이 드세요. 알았어. 성태는 꿀물을 받아들고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뉴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나 봅니다. 하지만 정희의 하루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성태가 먼저 잠자리에 듭니다. 정희는 거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지? 이 집에서 나라는 이름은 어디 있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지만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하고 성태의 아침을 차려야 합니다. 그게 정희의 인생이고 정희의 하루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희는 새벽에 일어나 성태의 아침을 차리고 그가 나간 후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성태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겁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일찍 오셨네요. 정희가 거실로 나가니 성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고 표정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잠깐 앉아봐. 성태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성태 맞은편에 앉자 성태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류 봉투를 꺼내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하자. 순간 정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갑자기 무슨 당신하고는 안 되겠어.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성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혼합의서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맞지 않아. 성태가 고개를 돌립니다.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맞지 않는다니요. 아니야. 진작 느꼈어. 우리는 너무 다르다고.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성태를 위해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혼하자니요. 다른 사람이 있나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태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인데요? 창경이 소개해준 사람이야. 이대 나왔어. 성태의 말에 정희는 쓰게 웃었습니다. 이대요. 그 대학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분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대화가 돼. 교양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당신은 성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식하다는 뜻이겠죠. 저도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집 밖에 모르잖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성태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4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밖에 모른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건 뭐예요? 알아. 누가 아무것도 안 했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성태가 일어서며 안방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서류 봉투만 덩그러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성태는 안방에서 자고 정희는 작은 방에서 뒤척였습니다. 4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탁자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합의서라는 글씨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활비에서 1,000원, 2,000원씩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니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40년 모은 치고는 적은 돈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게 내 전부다. 내 인생 마지막 카드. 정희는 통장을 꼭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혼하면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나이는 67이고 가진 기술이라고는 요리와 청소뿐입니다. 그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태가 잠결에 리모컨을 누른 모양이었습니다. 새벽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고령층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령층 투자자요. 정희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나이 든 분들이 증권회사에서 상담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초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증권회사 직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식 투자요. 그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소액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예요. 화면에 나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정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성태는 자신을 무식하다고 했지만 정희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대 나온 사람만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값 내가 벌어보자.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난 나를 붙들 거야. 정희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태가 일어나기 전에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거기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주식 기초 강좌가 있네요. 접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정희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성태가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주민센터 다녀왔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날부터 정희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반란이었습니다. 주식 기초 강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성태의 아침을 차린 후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보러 가던 시간에 이제는 유튜브 강의를 틀어놓고 노트에 열심히 적어갑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뭐지? PER. PER. 정희는 어려운 용어들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대부분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다시 찾아보고 또 찾아봅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 정희의 손목에는 이제 국물 얼룩 대신 형광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으면서 공부하다 보니 손에 묻은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자국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성태는 정희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요즘 뭐 하는 거야? 맨날 컴퓨터만 보고 앉아있고. 공부해요. 공부. 뭔 공부? 주식 공부요. 성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식. 내가? 그런 거 하다가 돈 다 날려버려. 괜한 짓 하지 마.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숫자와 차트, 재무제표가 정희의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순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순자는 정희보다 2살 어린 65살이었습니다. 평소에 안면만 있던 사이였는데 순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요즘 시장에서 자주 못 봤네요. 아, 요즘 바빠서 그래요. 무슨 일로 바쁘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식 공부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주식. 공부하고 있어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도 하고 있는데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춘자 씨도요? 네. 벌써 10년 넘게 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온 고수였다니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요. 혼자 살려니까 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시작했어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희도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어려워서 힘들어요. 아줌마도 해? 늦었다고 생각한 날이 제일 빠른 날이라잖아요. 순자가 격려해줬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응원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국 끓이는 솜씨 하나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끓일 수 있는 건 숫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 멋있네요. 이제 돈도 내 손으로 요리해보자고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친해졌습니다. 순자는 정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회사를 봐야 하는지, 차트는 어떻게 읽는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욕심 부리지 않기예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죠. 순자의 조언을 들으며 정희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에도 차트를 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신 그 사람 밥상에 앉지 않게 해줘. 내 밥상은 내가 차릴 거야. 한 달이 지나자 정희는 첫 투자를 했습니다. 순자가 추천한 안전한 대형주에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이니까 무서우시죠? 저도 그랬어요. 순자가 옆에서 격려해줬습니다. 매일 아침 정희는 주식 앱을 켜서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올랐고 때로는 내렸습니다. 처음엔 숫자가 빨갛게 변하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투자구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결정하는 일 말입니다. 2달째 정희의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됐고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네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대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귀에 들어왔습니다. 성태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돈 벌었어? 얼마나 벌었는데? 아직 조금이에요. 그것 봐. 괜한 짓 한다니까.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보다 스스로 뭔가를 해본다는 거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째 정희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중소형주에도 투자해봤고 테마주도 공부했습니다. 순자와 함께 카페에서 투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정희 씨,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하신 거죠. 순자의 칭찬에 정희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태는 외도녀와 만나느라 바빴고 정희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노트북 앞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투자할 종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화면에 가득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정희는 스스로가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뤘는데 이제는 차트 분석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성태가 거실로 나와 정희를 봤습니다. 또 그거 하고 있네. 밤늦게까지. 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빨리 정리하고 자. 내일 아침 늦지 마. 성태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계속 차트를 봤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렇게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조금씩 만들어져 갔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4,260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률 42%였습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저보다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각자의 투자 성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나 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정희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분석해서 산 주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운도 실력이에요.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않은 것도 실력이라고요. 순자의 격려에 정희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차트를 보는 것도 재미있고 경제 뉴스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수산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광어회를 포장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성태가 정희가 들고 온 포장지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회가 먹고 싶어서요. 누가 사줬냐? 순자 씨가? 성태는 정희가 스스로 비싼 회를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샀어요. 내 돈으로. 정희의 대답에 성태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내 돈으로. 주식으로 번 돈 말하는 거야? 네. 아직도 그 주식이니 뭐니 빠져있냐? 다 거품이야. 언젠가는 폭락한다고. 성태는 팔짱을 끼고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무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회를 접시에 담으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성태의 말에 주눅 들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품이면 뭐 어때요? 당신은 평생 국물 맛만 봤잖아요. 순간 성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에게 대들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요리를 해봐요. 돈이라는 재료로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광어회를 먹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회는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치를 부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순자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새 옷을 사고 싶었거든요. 이 원피스 어때요? 정희가 연보라색 원피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예뻐요. 정희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희는 그 원피스를 샀습니다. 8만 원짜리였는데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카드를 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희의 대답에 순자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집안복만 입고 살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쁘게 꾸민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성태가 정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 옷까지 사고 돈이 그렇게 많아? 제가 번 돈인데 뭐 어때요?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정희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하는 할머니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정희에게 투자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정희 씨, 어떤 주식 사면 좋을까요?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함부로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정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투자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 안에서 정희는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태는 외도녀 수진과의 관계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대놓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수진아, 내일 저녁에 만나자. 정희가 옆에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통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자신의 투자 수익을 정리해봤습니다. 반년 만에 12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그동안 성태가 용돈이라며 주던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정희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67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과까지 내고 있으니까요. 순자와 만나서 투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둘이서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보며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어떻게 생각해요? 기대치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성태는 정의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정의가 자신의 돈으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성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성태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자신만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성태가 던진 이혼 서류가 오히려 정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된 셈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정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식시장 개장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하지만 오전 9시 시장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지? 정희의 스마트폰 화면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든 주식이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 정희가 투자한 거의 모든 종목이 폭락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지금 주식 보셨어요? 네. 보고 있어요. 오늘 좀 이상해요. 순자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인가 봐요. 뉴스에서 중국이 반도체 수입을 줄인다고 하네요. 정희는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중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연쇄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까지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 투자 계좌는 4,2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4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2,800만 원.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투자한 3천만 원보다도 적어졌습니다. 반년 동안 쌓아온 수익이 하루 만에 모두 날아간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희는 자책했습니다. 성태 말이 맞았나 봅니다. 주식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성태가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침울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혼자 벌겠다고 날뛰더니 이 꼴이지. 성태는 팔짱을 끼고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얼마나 잃었는데? 1,500만 원 정도요. 1,500만 원. 그걸 다 날렸어? 성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괜한 욕심 부리다가 이런 일 당하는 거야. 성태는 계속 잔소리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큰 손실을 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돈 잃은 건 아쉬워도 내 인생 잃는 건 이제 못 참아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평생 남의 돈으로 살았잖아요. 정년퇴직금도 제가 모은 돈도 다 당신 명의였고 난 내 힘으로 버텨보려는 거고요. 성태는 혀를 찼습니다. 내 힘으로. 이게 내 힘으로야. 돈 다 날리고 나서도 그런 소리 해? 성태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빨간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1,500만 원. 그 숫자가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저 어떻게 하죠? 정희 씨, 괜찮아요. 이런 일은 투자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잃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적 있어요. 2천만 원 넘게 잃은 적도 있었거든요. 순자의 말에 정희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공부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분석하고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찾았죠. 정희는 순자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성태 말이 맞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배웠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으면 안 되는구나. 정희는 그동안 반도체주에만 집중 투자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업종에 나누어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산관리 교육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투자 강좌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ETF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라. 이런 것도 있구나. ETF는 개별 주식보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상품들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계좌 잔고도 1,5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손실이 남아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순자가 격려해줬습니다. 네. 이번엔 조급해하지 않으려고요. 정희는 더 이상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동안 집 안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태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다급했고 서류들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성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태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말고 다음 주에 보내줄게. 아니야, 괜찮다고. 잘 될 거야. 수상한 전화였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아,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수진이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성태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성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자신은 주식으로 손실을 봤지만 성태는 더 큰 문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투자 손실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희의 투자 실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를 배운 덕분에 계좌 잔고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1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원금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많이 회복됐네요. 순자가 정희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성태의 행동이 갈수록 수상했습니다. 낮에도 집에 있으면서 계속 전화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급한 목소리로요. 지금 아니면 끝이에요. 이번 사업 성공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요? 성태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였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업이라니요. 성태는 은퇴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무슨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수진아,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하지만 이번만 믿고 기다려줘. 또 수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성태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성태는 평소와 달리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성태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성태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는데 성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은 지금 당장 어려워. 다음 달에는 확실히 줄 수 있어.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집에 낯선 서류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정희가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놀라운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천만 원, 5천만 원, 큰 돈들이었습니다. 성태가 대출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에 쓸 돈일까요? 다음 날 아침, 성태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골프도 아니고 모임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남편이 이상한 투자나 사업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계속 전화 받고, 대출 서류도 있고, 순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아요. 특히 투자 사기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성태가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성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났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큰 기회가 생겼어. 성태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기회요? 사업 기회야. 수진이가 소개해준 사업인데 정말 좋은 기회야. 또 수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어떤 사업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이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요즘 대세래. 수진이가 이미 시작했는데 벌써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성태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니 성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돈은 얼마나 들어요? 처음에 8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돼. 그러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대.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걸까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대출 받으면 돼. 집을 담보로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정희의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요.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집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 이게 무슨 위험이야. 수진이는 이미 성공했다고. 성태는 정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성태는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과의 통화였습니다. 남자답게 결단 내려요. 이미 들어간 돈 생각하면 지금이 기회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돈을 투자했다는 말인가요? 알겠어. 내일 은행에 가볼게. 성태의 대답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큰 돈을 투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태는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은행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저녁에 성태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출 서류인 것 같았습니다. 결정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8천만 원 대출 받았어. 내일 수진이한테 주면 돼.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로 8천만 원을 빌린 것입니다. 그날 밤 성태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정희가 지켜봤습니다. 빨간 도장이 하얀 종이에 찍히는 순간 정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정희는 뒤에서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평생 남한테 휘둘리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옆에서 사라져야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성태는 정희의 말을 듣고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은 찍혔고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투자 실패로 1천만 원 정도 잃었지만 성태는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위험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요.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성태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요. 자신은 신중하게 공부해서 투자하지만 성태는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정말로 이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태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수진이 약속했던 수익은커녕 연락조차 두절됐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사업 준비 중이라며 둘러댔지만 그 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전화 좀 받아. 나야, 성태야. 성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는 연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 대부업체, 카드회사. 성태가 받은 대출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8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한 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성태 씨, 이번 달 이자라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성태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사라졌고 갚을 돈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성태의 상황을 지켜보며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정희의 투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신중한 분산 투자와 지속적인 공부 덕분에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희 씨, 정말 놀라워요. 이런 수익률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꾸준히 공부한 덕분이에요. 정희는 뿌듯해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현명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성태가 급하게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성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급해요?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태는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이라는 것을요. 혹시 재산을 보호하려는 거죠? 정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혼하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은 당신 빚과 상관없으니까요. 성태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정희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빨리 하자.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성태는 자신의 속셈을 감추려 했지만 정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정실에서 성태는 조급해 보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가진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성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위원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겠죠. 성태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전원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성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원주택? 네. 양평에 있습니다. 작년에 샀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5억 원. 성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식 자산 27억 원.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태는 말이 막혀 입을 벌린 채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27억. 그게 무슨... 지난 1년 동안 투자해서 번 돈입니다. 정희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불가능해. 당신이 그런 돈을 어떻게... 처음에는 비상금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성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아내가 27억을 벌었다니요. 지금까지 당신 명의로 된 건 집뿐이었는데 그것도 담보대출로 묶여있죠. 정희는 냉정하게 현실을 정리해줬습니다. 이제 당신이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통해 자신의 빚부터 갚으려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정희가 진짜 부자였던 것입니다. 조정위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이혼이 협상된 시기부터 생긴 돈이었으니 제가 번 돈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원래 제 돈이니까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태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성태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 당신이 수진 씨한테 8천만 원 주고 있을 때부터요. 정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바보 취급할 때 저는 제 인생을 새로 쓰고 있었어요. 성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희의 돈을 노리고 급하게 이혼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자신만 손해를 본 셈이었습니다. 정희는 성태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던진 이혼 도장,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정희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성태는 법원 앞에 혼자 서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확정 통지서가 도착한 날, 정희는 양평 전원주택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외로움보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휴대폰에 순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희 씨,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희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정희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에요? 순자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할까요? 이제는 시간도 돈도 충분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주식 투자 관련 온라인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중년 여성 투자 성공기 3천만 원에서 27억까지. 제목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진짜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사기 아닌가요?
너무 비현실적인데. 정희는 자신의 투자 과정을 상세히 적어 올렸습니다. 처음 실패했던 경험부터 분산 투자를 배우게 된 과정, 그리고 꾸준히 공부한 방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글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강의 요청, 책 출간 제안, 유튜브 출연 제안까지 다양했습니다. 정희 씨, 대단해요. 이제 유명인이 되신 것 같아요. 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정희는 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들을 위한 투자 교육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서울 시내 한 작은 강의실을 빌렸습니다. 중년 여성을 위한 안전한 투자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무료 강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첫 강의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주부였어요.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했던 것, 이혼을 당하게 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큰 실패를 했어요. 1,500만 원을 하루 만에 잃었거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을요. 정희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 위험 관리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한테 이혼당했어요. 나이 55에 갑자기 혼자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더 뜻깊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입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일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성태는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성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성태는 우연히 정희의 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중년 여성 투자 구루 김정희 씨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성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정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성태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정희는 양평집에서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정희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휴대폰에 순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희 씨 강의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소리가 축복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